내란범 윤석열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왜 못 나가는지 밝히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체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사형, 무기 말고는 없는 중범죄자 윤석열에 대해 이르면 오늘 3차 소환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3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한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을 기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또 다른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돌입 시점으로 제시한 시점까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정당이 정한 시간에 맞추진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에 대해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할 흐름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일단 한덕수는 의사정족수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숫자인 국무위원 11명을 모으도록 도왔고 11명이 되자마자 5분 만에 국무회의가 종결되고 곧바로 계엄이 선포됐지요. 이 점이 꼽힙니다. 법률가들 상당수는 내란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12.3 내란 사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남태령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가짜 뉴스는 물론이고 윤석열의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의 내란 동조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보은 공세에 나선 셈으로 보입니다.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한겨레가 지목했는데요. 이들 상당수는 올해 4월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내란의 핵심 계기가 된 상황이고요. 뿌리이자 꼬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비상기함 선포를 약 한 달 앞두고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여러 차례 격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라고 발표해 군사긴장이 높아지던 때에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근처에서 드론 작전을 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크게 칭찬했다라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만약 북한이 적극 대응해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면 안보 위기를 핑계로 한 비상계엄 선포에 활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에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내란 사태에도 당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남의 한 의원은 이를 두고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극단적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권의 한 중진 의원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급할 게 없다. 3년 반 뒤에 이루어지는 총선에서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극렬 지지층 눈치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학자인 임재성 변호사의 한겨레 칼럼입니다. 보시는 대로 군인이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습니다.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군인 복무기본법 25조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도 부당한 명령도 직무상 명령이라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 밤 계엄군이 법대로 했다면 5.18 광주 학살은 재현됐을 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살상 등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